집은 내 이름으로 해달라고 했잖아요. 너 지금 그 말이 당연하다고 생각해? 우리 집이니까 공동명의가 맞지? 어머님, 그렇게 고집 부리시면 저희 결혼 못합니다. 못하면 말하라. 내 아들 인생을 거래로 삼지 마라. 진심으로 사랑한 게 아니라 집 때문에 다가온 거였어? 그래, 결국 탐욕이 너의 민낯을 보여주는구나. 민호야, 아쉬워 말아라. 지금만 잘 넘기면 너한텐 더 큰 행복이 찾아올 거다. 안녕하세요. 채널 편지의 다마입니다. 오늘 사연은 상견례 자리에서 터져 나온 뻔뻔한 요구는 가족 간의 균열을 불러왔습니다. 민호 씨는 어머니와 약혼자 사이에서 갈등했지만 결국 어머니의 묵묵한 희생과 진심을 깨닫게 되었지요. 소정 씨의 본심이 드러나면서 결혼은 무산되었지만 그 끝은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영숙 씨가 지켜온 건물은 더 큰 가치를 얻게 되었고, 민호 씨 역시 직장에서 승진하며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버려야 할 것을 끊어낸 덕분에 모자는 더욱 단단한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본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통쾌한 반전이 있는 오늘 사연 계속 함께 해주세요. 문 앞 자동문이 미세한 바람을 밀어넣자 둥근 조명 아래 흰 식탁보가 가볍게 들썩였다. 잔에 물이 채워지는 소리, 젓가락이 접시에 스치는 가느다란 금속성 울림이 교차하는 가운데 서로의 눈빛은 얇은 웃음 뒤에 숨은 계산을 더듬고 있었다. 누군가는 넥타이를 매만졌고 누군가는 손등에 미세한 떨림을 컵받침 아래로 감췄다. 상견례라는 이름의 평온이 그려져 있었지만 공기엔 조용한 경계의 냄새가 배어 있었다. 그때 둔탁하지 않되 또렷한 목소리가 테이블 위로 미끄러졌다. 집은요, 당연히 공동명의로 해야죠. 순간 잔의 가장자리에 맺힌 물방울 하나가 떨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누가 먼저 숨을 고르는지 알 수 없을 만큼 말은 가볍게 던져졌지만 방금 놓인 돌멩이처럼 물결을 만들며 넓게 퍼져나갔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인 채 미소를 유지했으나 입꼬리만 웃었고 누군가는 정면을 본 채 눈동자만 느리게 흔들렸다. 식당은 조용했고 창가에 걸린 얇은 커튼이 에어컨 바람에 흔들리는 것만이 유일한 움직임처럼 보였다. 마주 앉은 사람들의 얼굴은 환한 조명에 고르게 비쳤지만 각자의 표정에는 다른 온도가 배어 있었다. 요즘은 다 그렇게 해요. 그 목소리는 한 번 더 돌아와 의자 등받이를 타고 등줄기를 스쳤다. 정중한 말투였으나 마치 물론이죠라는 확신을 깔고 있었어. 반박이 곧 무례가 될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었다. 의례적으로 미소를 건네던 이들도 포크를 멈추었고 물병을 들던 손이 잠깐 허공에서 멈칫했다. 공손함과 단정함으로 포장된 그 요구는 실은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마음을 가르는 얇은 칼날 같았다. 누군가의 숨이 길게 빠져나가고 또 다른 누군가는 코끝을 한번 스치며 마음을 다잡는 듯했다. 공동명의는 당연하죠. 말을 던진 이는 더 말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에게로 쏠리는 시선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천천히 물컵을 입에 가져갔다. 그 움직임 사이로 오래된 시간의 그림자들이 번지는 듯했다. 한켠에서 누군가가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상대의 반응을 살폈고 맞은편에 앉은 한 사람은 단정한 표정을 유지한 채 테이블 아래 깍지 낀 손을 더 꽉 쥐었다. 그 손등의 힘줄이 미세하게 솟았다가 가라앉았다. 긴장감은 말없이 커져서 마치 조명이 조금씩 낮아지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왔다. 잠깐의 정적 속에서 접시 가장자리를 손수건으로 조심스럽게 닦는 손길이 보였다. 식당 직원이 다가와
미소로 분위기를 환기하려 했지만 이미 놓인 말의 파문은 테이블 아래까지 내려가 발끝을 차갑게 감쌌다. 누군가는 체면을 지키듯 그렇군요라고 상냥하게 받았지만 그 말끝엔 불편한 모래가 섞여 있었다. 누군가는 이 장면을 멀찍이서 바라보듯 마음을 한 걸음 뒤로 물리고 또 다른 누군가는 오늘만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스스로를 달래는 듯 눈을 한 번 감았다 뜨며 식탁 위 꽃병을 뚫어져라 보았다. 꽃잎은 활짝 피어 있었지만 그 사이로 스며든 공기는 싸늘했다. 이쯤에서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방금 그 한마디에 어떤 표정을 지으셨을까요? 평온해야 할 상견례 자리에서 당연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무겁게 내려앉을 때 그 말의 진짜 무게는 누구의 어깨에 얹히는 걸까요? 괜찮으시죠? 누군가 다정하게 묻는 말이 허공을 톡 건드리자 그제야 서로의 시선이 다시 제자리를 찾았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길로 흘러가고 있었다. 누군가는 속으로 오늘은 웃자, 일단 웃자라고 되뇌었고 다른 한 사람은 이건 시작일 뿐일지도라는 생각을 잠시 스쳤다. 그 생각이 떠오른 순간 구석 자리에 놓인 벽시계의 초침이 유난히 또렷하게 귀에 박혔다. 식탁 위에 놓인 주문서가 바람에 살짝 들리더니 다시 내려앉았고 냅킨 가장자리가 접힌 채 제자리로 돌아갔다. 균형을 되찾은 듯 보였지만 균열은 이미 테이블 가장자리에 미세하게 그어져 있었다. 말은 마무리된 듯 흘렀고 사람들은 다시 젓가락을 들었다. 하지만 첫 한 입이 목으로 넘어가는 데엔 평소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눈길은 서로를 스치고 지나가면서도 다시 돌아오지 않았고 목소리는 상냥했지만 높낮이가 어색했다. 그 한 문장이 만든 보이지 않는 선은 자리의 중앙을 가르며 길게 그어졌고 각자는 자신이 어느 편에 서야 할지 마음속으로 계산했다. 누군가는 시간이 해결해 줄 거지라 믿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시간이 더 선명하게 만들 거지라 느꼈다. 기묘한 평정, 조용한 떨림, 그리고 아주 작은 예감. 이 자리가 끝나면 누군가는 웃음을 벗고 속마음의 문을 닫을지도 모른다. 지금은 아무도 이름을 부르지 않지만 이 침묵의 결은 오래도록 사람들의 가슴에 남을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오늘의 당연히가 누구에게 당연하지 않았는지 밝혀질 순간이 올 것이다. 서울의 가을은 햇살이 따뜻하면서도 바람 끝이 선선했다. 오늘따라 한층 정갈하게 빛나는 호텔 연회장 안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입은 영숙 씨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나이 68, 세월이 남긴 주름은 있었지만 그 자리에선 누구보다 기품 있는 기운이 흘렀다. 옆머리를 가지런히 묶은 그녀의 모습은 분식집 앞 분주한 연기를 마주했던 지난 세월과는 달랐고 이제는 한 사람의 어머니이자 존경받는 연륜의 주인공으로 자리하고 있었다. 사람들의 시선은 종종 그녀에게 머물렀다. 단순히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었다. 젊은 시절부터 홀로 분투하며 가정을 지켜온 흔적이 그녀의 태도에 묻어 있었기 때문이다. 분식집 앞에서 떡볶이, 국물을 휘젓던 손길은 이제 검은 정장 소매를 여미는 단정한 움직임으로 바뀌었고 그 속엔 여전히 강단이 담겨 있었다. 민호 씨가 조심스레 어머니의 옆자리에 앉아 있었다. 35, 회사원이 된 아들은 깔끔한 셔츠와 단정한 넥타이 차림으로 여전히 어머니 앞에선 어딘가 작아 보였다. 교심이 깊지만 늘 결정 앞에서 머뭇거리곤 하는 그의 습성은 오늘 이 자리를 더욱 무겁게 만들고 있었다. 어머니와 예비 신부 사이에 낀 채
손가락으로 물자 가장자리를 천천히 돌리며 속으로만 긴 호흡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 맞은편엔 소정 씨가 앉아 있었다. 하얀 블라우스에 은은한 장신구, 공손한 미소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듯 했지만 눈빛 속에 날 수 없는 계산이 번뜩였다. 간호사로 일한다는 그녀의 소개에 주변에서 고개를 끄덕였지만 영숙 씨는 그녀의 태도를 놓치지 않고 살폈다. 말끝을 조금 더 길게 늘리며 상대를 끌어들이려는 습관, 그리고 은근히 민호 씨 쪽으로만 기울어지는 눈길. 겉으로는 다정하고 예의 바른 듯 했지만 영숙 씨의 눈엔 작은 틈새들이 스쳐갔다. 그 옆엔 소정 씨의 부모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시대가 달라졌음을 강조하듯 한마디씩 덧붙이는 태도는 분위기를 무겁게 했다. 연회장 구석의 크리스털 조명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지만 이 테이블만은 다른 온도를 품고 있었다. 한쪽 구석에선 순자 씨가 조용히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오랜 친구답게 영숙 씨를 잘 알기에 그녀의 표정 하나에도 마음이 쓸쓸히 흔들렸다. 다정하고 넉넉한 눈빛으로 괜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이미 긴 이야기가 시작될 것임을 예감하고 있었다. 영숙 씨는 미소를 유지했지만 눈동자는 조금 더 깊게 가라앉아 있었다. 아들의 미래가 걸린 자리에선 물러서지 않을 자신이 있었고, 동시에 자식의 행복을 위해선 어떤 무게도 짊어질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아직 누구도 알 수 없었다. 여러분, 어머니라는 이름 앞에선 언제나 강인함이 보이지만 그 속엔 누구보다도 외로운 결심이 숨어 있지 않을까요? 바로 지금 영숙 씨의 표정이 그렇습니다. 탁자 위 반짝이는 잔들 사이로 각자의 시선이 교차했다. 말은 오가고 있었지만 본질은 드러나지 않은 채 모두의 마음 속에서 다른 계산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다. 민호 씨는 어머니와 약혼자 사이의 균열을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었고, 소정 씨는 공손한 듯 웃으면서도 자신의 뜻이 반드시 반영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영숙 씨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이 자리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앞으로의 길을 가르는 출발선임을 예감했다. 연회장 안은 여전히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지만 식탁 위 분위기는 단정한 웃음에 가려진 긴장감으로 묘하게 무거웠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민호 씨가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라며 조심스레 일어섰다. 그 말에 소정 씨도 자리에서 살짝 몸을 기울이며 따라 나섰다. 저도 잠깐 두 사람은 자연스레 함께 복도로 향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연회장의 소란스러운 웃음소리는 희미해지고 복도는 고요와 은은한 조명만이 채우고 있었다. 벽면에 길게 늘어진 거울 속에 두 사람의 모습이 나란히 비쳤다. 카펫 위로 발소리가 잔잔히 울려 퍼지는 가운데 소정 씨가 먼저 입을 열었다. 민호 씨, 사실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조심스러운 빛보다는 얇은 단호함이 배어 있었다. 그녀는 잠시 주위를 둘러본 후 한 발짝 가까이 다가섰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니가 약간 고집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어떤 대접을 받게 될지 조금 걱정돼요. 말끝은 부드럽게 감쌌으나 단어 하나하나엔 은근한 날카로움이 스며 있었다. 그 순간 파우더룸 쪽으로 향하던 영숙 씨의 걸음이 멈췄다. 무심히 걸음을 옮기던 그에게 방금 흘러나온 단어. 고집이라는 소리가 마치 종이 찢어지는 듯 선명하게 들려왔다. 문틈 사이로 스며든 대화는 듣지 않으려 해도 들려오는
묘한 울림으로 가슴에 박혔다. 민호 씨는 잠시 머뭇거리며 낮게 대답했다. 소정 씨, 오늘은 여기선 그런 말 하지 말자. 목소리는 작았지만 흔들림이 묻어 있었다. 그는 넥타이 매듭을 만지작거리며 눈을 피했다. 그러나 소정 씨는 오히려 차분한 미소를 띠고 더 말을 이었다. 저는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결혼은 감정도 중요하지만 안정이 먼저잖아요. 그래서 공동명의 얘기도 드린 거고요. 어머니, 세대는 이해 못 하실 수도 있죠. 세대라는 단어가 복도 공기 속을 타고 차갑게 흩어졌다. 영숙 씨는 한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다 놓으며 표정이 드러나지 않도록 애써 얼굴을 돌렸다. 그러나 가슴 속 깊은 곳에는 불편한 진동이 이미 퍼져 있었다. 우리 결혼하면 저한테도 지켜야 할 선이 있어요. 어머니가 이해 못 하시면 이 결혼 생각을 다시 해봐야 할지도 몰라요. 소정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공손했지만 말 속에 깔린 의미는 분명했다. 여러분, 때로는 정중한 말투가 오히려 가장 아픈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 복도의 대화가 그렇습니다. 눈으로는 다정해 보이지만 속내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상대의 마음을 긋고 있는 것이지요. 민호 씨는 당황한 듯 고개를 떨구며 겨우 한마디를 꺼냈다. 그런 말은 하지 마.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힘없이 흩어졌다. 복도 거울에 비친 두 사람의 모습은 한층 더 가까워 보였고, 멀리서 지켜보는 영숙 씨의 눈빛은 서서히 굳어갔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자리에 앉을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마음속 불신의 씨앗은 이미 깊게 뿌리 내리고 있었다. 영숙 씨는 아무 일도 듣지 않은 사람처럼 연회장 안으로 들어왔다. 샹들리의 불빛이 테이블 위 잔을 반짝이며 평온한 자리를 연출했지만 그의 눈동자 속엔 방금 복도에서 흘러든 말들이 여전히 무겁게 자리 잡고 있었다. 고집, 세대, 생각을 다시 그 단어들이 마음속 어두운 벽에 새겨진 듯 지워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그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맞은편에 앉은 사람들에겐 언제나 든든한 어머니의 모습만 보여야 한다는 생각이 앞섰다. 그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음식을 한 젓가락 집어들었다. 아주 맛있네. 요즘은 음식이 참 깔끔하게 나오는구먼. 목소리는 차분했고 동석한 이들은 아무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소정 씨가 바로 받아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입맛에 맞으신다니 다행이에요. 앞으로 제가 더 자주 챙겨드릴게요. 겉으로는 정성스러운 말이었지만 영숙 씨의 귀에는 복도에서 들었던 말과 겹쳐 들렸다. 그래서인지 그 미소가 더 얇게만 보였다. 민호 씨는 어머니의 표정을 슬쩍 살폈다. 단정히 앉아있는 얼굴에는 전혀 흔들림이 없어 보였지만 오랜 세월 아들로 살아온 그는 알았다. 젓가락을 드는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순간 그의 가슴은 먹먹해졌고 고개를 숙인 채 물잔을 두 손으로 감쌌다. 이 자리에서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하나 아니면 오늘은 그냥 넘어가야 하나. 민호 씨는 마음이 복잡했다. 하지만 영숙 씨는 그 눈빛까지도 읽어낸 듯 조용히 아들에게 시선을 보내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다는 뜻이었다. 순자 씨가 옆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영숙아, 역시 내가 있어야 자리가 안정된다. 짧은 말이었지만 오래된 친구의 눈빛에는 걱정이 비쳤다. 영숙 씨는 잠시 눈길을 주며 미소로 답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전혀 다른 말이 흘렀다. 나는 알고 있어.
저 아이의 말들, 웃음 뒤에 그림자까지. 여러분, 혹시 누군가의 웃음이 유난히 단단해 보일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사실 그 웃음은 속마음을 감추려는 마지막 방패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영숙 씨의 미소가 그렇습니다. 소정 씨는 다시금 정중한 태도로 대화를 이어갔다. 앞으로도 가족으로서 더 자주 찾아뵙고 싶어요. 부족하지만 잘 부탁드릴게요. 누구나 듣기 좋을 인사였다. 테이블 주변에 앉은 이들은 박수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영숙 씨는 그 말을 받아들이는 대신 김치 한 조각을 접시에 옮기며 묵묵히 밥 위에 올려놓았다. 작은 행동이었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불신이 이미 불씨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겉으로는 고요하고 태도는 한없이 단정했다. 그러나 그의 내면은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오늘은 참아야 한다. 지금은 웃어야 한다. 하지만 언젠가는 분명히 이 불씨가 밖으로 드러날 날이 올 것임을 그는 예감하고 있었다. 연회장의 공기가 조금은 풀린 듯 보였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음식이 오가며 대화가 길어질수록 분위기는 다시 묘하게 기울기 시작했다. 소정 씨의 부모가 차례로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이야기를 꺼낸 것이다. 사돈댁, 요즘 세상은 예전하고 다르잖아요. 요새는 다들 공동명의로 해요.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다. 마치 이건 상식이다라는 어투였다. 어머니 역시 덧붙였다. 맞아요. 저도 아는 집만 봐도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요즘 며느리도 자기 권리를 지켜야 하잖아요. 그 말에 식탁 위의 웃음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물잔에 얼음이 부딪히는 소리가 괜히 더 크게 들렸다. 민호 씨는 난처하게 두 손을 맞잡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부모님의 기대와 약혼자의 부모의 요구 사이에서 말 한마디 꺼내지 못했다. 이마에 맺힌 작은 땀이 금세 눈썹 사이로 흘렀다. 소정 씨는 시선을 민호 씨 쪽으로 기울이며 살짝 미소를 유지했다. 겉으로는 부드러워 보였지만 눈빛 속엔 봐요. 우리 집 의견도 똑같잖아요 라는 뜻이 은근히 담겨 있었다. 그 순간 영숙 씨의 속에서 억눌러 두었던 무언가가 흔들렸다. 그녀는 여전히 미소를 지었지만 젓가락을 짚는 손에 힘이 실렸다. 고요히 밥을 뜨는 모습이었지만 그 안쪽 깊은 곳에서는 내가 어떤 세월을 살아왔는데 당연이란이라는 속삭임이 서서히 피어올랐다. 춘자 씨는 그 긴장을 놓치지 않았다. 맞은편에서 조용히 상황을 살피던 그는 잔에 물을 채우며 억지로 화제를 돌리려 했다. 아유, 음식이 참 잘 나왔네요. 여기 김치도 집에서 담근 것처럼 맛있네. 그러나 이미 불씨는 번져 있었다. 소정 씨 부모의 말은 마치 넓게 퍼진 기름 위로 성냥개비를 던진 것처럼 은근히 타오르는 갈등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냈다. 여러분, 때로는 본인 의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한마디가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지금처럼 말이지요. 민호 씨는 어머니 쪽을 보려다가 곧바로 눈을 돌렸다. 그 짧은 눈길조차 무겁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는 어머니가 뭐라고 말할까 두려웠다. 하지만 영숙 씨는 애써 태연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요. 세상이 많이 바뀌었네요.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눈빛은 서서히 어두워지고 있었다. 식탁 위의 대화는 이어졌고 소정 씨 부모는 당연하다는 듯 계속해서 근거를 내세웠다. 젊은 사람들 사이에선 다 그렇게 해요. 그래야 서로 신뢰가 생기는 거죠. 그 말이 반복될수록 민호 씨의 어깨는 점점 더 움츠러들었고
영숙 씨의 마음속엔 오래된 상처들이 다시금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이미 결정하고 있었다. 오늘은 참는다. 하지만 결코 잊지는 않을 것이다. 영숙 씨의 눈빛은 테이블 위 잔잔한 물결처럼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 시선은 곧 과거의 기억으로 깊이 빠져들었다. 눈앞에 화려한 연회장이 어느 순간 희미해지고 오래전 서울의 좁은 골목길, 아직 해가 뜨기도 전 분식집 불빛으로 장면이 바뀌었다. 그 시절 25간 넘긴 영숙 씨는 어린 아들을 등에 업은 채 가게 문을 열곤 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분식집 앞 기름 냄새와 김이 서린 유리창은 그 추위를 막아주는 유일한 방패였다. 남편이 남기고 간 빚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컸고 주변 사람들은 여자가 무슨 힘으로 버티겠냐며 고개를 저었지만 그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이 집 국물 맛은 진하다니까. 학생들이 줄지어 몰려왔고 직장인들도 허겁지겁 떡볶이를 집어들었다. 손목은 쉴 새 없이 움직였고 얼굴은 늘 땀으로 젖어 있었다. 저녁 무렵이 되면 두 팔은 무거운 납덩이처럼 내려앉았지만 가게 문을 닫을 생각은 하지 않았다. 민호 씨가 아직 말도 못하던 아기 시절 그는 가스불 옆에 작은 요람을 두고 국자를 휘저으며 아이를 재웠다. 아들이 칭얼거리면 한 손으로 안아 올린 채 다른 손으로 오뎅 국물을 끓였고 손님 앞에선 늘 미소를 잃지 않았다. 삶은 팍팍했지만 그 속에서 그는 단단해졌다. 밤늦게 가게 불을 끄고 나면 골목길은 적막했다. 뒷정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허공에 중얼거리곤 했다. 내가 지켜야 할 건 이 아이 하나야. 버티자, 끝까지. 그 목소리는 새벽 안개 속으로 스며들었지만 스스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되었다. 여러분, 가장 힘든 순간에도 누군가를 위해 버티는 사람을 본 적 있으신가요? 바로 그 모습이 당시 영숙 씨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주변 사람들은 그를 생활력 강한 여자라 불렀다. 그러나 그 강함은 누가 준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반복된 노동과 책임이 만들어낸 것이었다. 국물 냄새와 기름때가 배어있던 앞치마, 튼 살이 박힌 손바닥. 그것들이 그의 인생을 지탱한 진짜 흔적이었다. 그는 자주 생각했다. 남편은 나를 두고 떠났지만 이 아이만은 끝까지 내가 지켜야 한다. 그 다짐이 있었기에 가게 문을 여는 순간마다 그는 두려움을 뒤로 밀어낼 수 있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그 눈물겨운 세월이 지금 그의 표정에 남아있는 단단함이 되었다. 연회장 안으로 다시 시선이 돌아왔을 때 영숙 씨는 무겁게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눈빛엔 오랜 시간 쌓인 강인함과 함께 다시 꺼내지 않으려 했던 기억의 그림자가 스며 있었다. 7점. 그 시절의 기억은 단순히 분식집을 지켰던 나날만이 아니었다. 영숙 씨가 누구보다 묵묵히 감내했던 희생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무겁게 되살아나고 있었다. 장사로 번 돈은 결코 넉넉하지 않았다. 하루 종일 서서 국자를 휘두르며 손바닥은 갈라졌고 발목은 퉁퉁 부어 올랐다. 하지만 번 푼돈이 손에 잡히면 가장 먼저 떠올린 건 자신의 옷이 아니라 아들의 학비였다. 그는 늘 중고시장 옷을 입고 닳아 빠진 신발을 꿰매 신으면서도 민호 씨의 학비만큼은 단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었다. 밤마다 가계부를 펴놓고 전기세와 밀린 월세 사이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며 한숨을 삼켰다. 그래도 장부 마지막 칸에는 늘 같은 글귀가 적혀 있었다. 민호 등록금.
그 글자를 볼 때마다 다시 다음 날을 버틸 힘이 생겼다. 세월이 흘러 떡볶이와 김밥으로 시작한 가게는 조금씩 손님이 늘었고 그 작은 분식집은 결국 아파트 상가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 아침부터 밤까지 쌓아 올린 돈은 차곡차곡 모였고 그렇게 모은 돈으로 작은 건물 하나를 마련했을 때 그는 주저앉아 울었다. 이제야 아이 앞에 당당할 수 있구나. 그 눈물은 누구도 몰래 흘렸지만 그 순간만큼은 지난 세월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듯 했다. 그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 수익은 지금도 조용히 가족의 뒷받침이 되고 있었다. 하지만 영숙 씨는 결코 티를 내지 않았다. 아들이 당당히 자기 힘으로 서 있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오로지 혼자서 그 수익을 관리하며 필요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여러분, 혹시 부모님의 삶 속에 감춰진 희생을 나중에야 알게 된 적 있으신가요? 바로 지금 영숙 씨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자리가 가능했던 것이지요. 영숙 씨는 늘 자신을 뒤로 물리고 아들 앞길을 먼저 세웠다. 장사를 하면서도 명절에는 새벽차를 타고 시댁 제사를 챙겼고 아들의 소풍날이면 하루 장사를 포기하면서까지 김밥을 새벽에 싸주곤 했다. 사람들은 몰랐지만 그 모든 선택이 그의 인생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다. 내가 고생하면 된다. 아들만 웃으면 된다. 그렇게 버텨온 세월이 지금의 단단한 삶을 만들었다. 그 헌신이 있었기에 아들은 대학을 마치고 회사원이 되었고 오늘 이렇게 한 가정을 꾸리려는 자리에까지 설 수 있었다. 연회장으로 돌아와 영숙 씨는 소정 씨 부모의 말을 들으며 속으로 조용히 웃었다. 내가 어떻게 지켜온 건데 당연이라니. 그 미소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오랜 희생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연회장의 공기는 여전히 팽팽했다. 식사가 거의 마무리되자 소정 씨가 조용히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을 확인한 그녀의 얼굴의 순간 짧은 그림자가 스쳤다. 그 표정은 곧 다시 미소로 덮였지만 영숙 씨의 눈은 이미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민호 씨, 계약은 다음 주로 미루지 말고 이번 주에 끝내는 게 좋아요. 소정 씨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말의 끝에는 재촉이 묻어 있었다. 제가 병원 스케줄이 바쁘다 보니 빨리 정리해야 마음이 놓일 것 같아요. 민호 씨는 난처하게 물잔을 만지작거렸다. 신혼집 계약 이야기가 다시 나오자 그의 어깨가 한층 더 무거워졌다. 어머니의 눈길과 약혼자의 요구 사이에서 그는 또다시 말없이 갇힌 듯한 표정을 지었다. 영숙 씨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식탁 위에 놓인 장미 꽃병 너머로 아들과 소정 씨의 대화를 바라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서늘한 기운이 올라왔다.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거지? 무엇이 그토록 급한 걸까? 눈길은 차분했지만 이미 예리한 의심이 피어나고 있었다. 순자 씨가 옆에서 그 분위기를 읽고 조용히 중재했다. 계약은 중요한 일이니 신중히 하셔야죠. 서두르면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소정 씨의 부모는 기다렸다는 듯 목소리를 보탰다. 맞아요. 하지만 요즘 집값이 계속 오르잖아요. 빨리 해야 손해를 안 보죠. 혼인 전에 정리할 건 정리해야 서로 마음이 편합니다. 그 말에 식탁 위 긴장이 다시 높아졌다. 민호 씨는 시선을 바닥으로 떨구며 한숨을 삼켰다. 영숙 씨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오랜 세월 자신이 지켜온 건물과 모아온 돈이 머릿속을 스쳐갔다. 사실 아들 부부의 시작을 위해
이미 조용히 준비해 두었지만 지금 이 자리의 대화는 그녀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란 언제나 준비되어 있지만 때로는 자식조차 그 속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의 영숙 씨가 바로 그렇습니다. 식탁 위 웃음소리가 다시 어색하게 흘렀다. 누군가는 대화를 이어가려 했지만 말의 끝마다 얇은 벽이 세워지는 듯 했다. 민호 씨는 어머니의 손등을 흘끗 보았다. 주름진 손등 위로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 그는 말없이 입술을 깨물었다. 그날 밤이 지나고 영숙 씨는 집으로 돌아와 깊은 생각에 잠겼다. 창밖의 불빛이 커튼 사이로 흘러들었지만 그의 시선은 멀리 과거와 현재를 오가고 있었다. 내가 이미 준비해 둔 것들이 있는데 저 아이들이 모른 채 이렇게 요구만 한다니. 마음속 의심은 커져만 갔다. 하지만 동시에 아들을 위한 결심도 더욱 단단해지고 있었다. 며칠 뒤 민호 씨는 퇴근 후 늦은 시간에 집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다. 약혼 문제로 머리가 복잡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이 더 크게 자리하고 있었다. 손에 쥔 커피는 식어가고 있었고 휴대폰 화면은 계속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했다. 그때 순자 씨가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다. 민호야, 내 어머니가 널 위해 뭘 하고 계신지 너 아느냐? 그 말에 민호 씨는 눈을 크게 떴다. 순자 씨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이어갔다. 영숙이가 그동안 모아온 건물 수익 일부를 내 결혼 준비에 보태고 있었어. 내가 힘들어하지 않도록 몰래 준비해 온 거야. 민호 씨의 손에서 컵이 덜컥하고 흔들렸다. 어머니가 그런 말씀은 한 번도 안 하셨어요. 목소리가 떨렸고 눈동자가 흔들렸다.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말 안 하지. 내가 부담 갖지 않게 하려고. 내 어머니는 평생 그런 분이야. 힘들어도 내색 안 하고 다 너를 위해 쌓아온 거지. 그 순간 민호 씨의 머릿속에는 어린 시절의 장면들이 스쳐갔다. 분식집 앞에서 땀에 젖어 국자를 휘젓던 어머니의 모습, 새벽마다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을 오가던 뒷모습, 늘 다른 신발만 신으면서도 자신에게는 새 운동화를 사주던 기억.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지며 가슴을 깊게 쳤다. 내가 어머니를 제대로 알지 못했구나. 그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눈가가 뜨겁게 젖어갔고 목 안이 메어 단어가 잘 나오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는 가까이에 있는 사람의 희생을 종종 보지 못합니다. 때로는 너무 가까이 있어서 혹은 당연한 줄 알고 지나쳐버리죠. 그러나 그것이 드러나는 순간 마음은 송두리째 흔들립니다. 민호 씨는 눈물을 삼키며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까 고민했지만 곧 손을 내려놓았다. 이 감정을 섣불리 말로 전하기보다는 직접 만나서 고개 숙여 전하고 싶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단단히 다짐했다. 이제부터는 내가 어머니 곁을 지켜야 한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그는 조용히 어머니의 방 앞에 서 있었다. 방문 안쪽에서 은은하게 흘러나오는 조용한 TV 소리, 그리고 책장을 넘기는 작은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고 들어가 어머니라고 부르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저 문 앞에서 두 손을 모은 채 속으로만 중얼거렸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며칠 뒤 영숙 씨는 시장 근처 카페에서 아들과 마주 앉아 있었다. 카페 안엔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창밖으로는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아 있었다.
유리잔에 담긴 아이스 커피의 얼음이 사르르 녹아내리며 작은 소리를 냈다. 어머니 민호 씨가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눈빛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저 어머니가 저 모르게 결혼 준비 도와주셨다는 거 알게 됐어요. 그 순간 영숙 씨의 눈썹이 살짝 흔들렸다. 하지만 그는 곧 잔잔히 웃으며 머리를 저었다. 별일도 아닌 걸 뭘 그렇게. 민호 씨는 더 이상 참지 못했다. 두 손을 모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깊이 숙이며 말했다. 그동안 몰라드려 죄송합니다. 어머니 혼자 얼마나 힘드셨을지, 제가 왜 이제야 알았는지 정말 죄송해요.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가 붉게 젖어갔다. 영숙 씨는 아들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렸다. 괜찮다. 너라도 이렇게 잘 커준 게 어디냐. 그의 눈가에도 얇은 물기가 번졌다. 겉으로는 여전히 당당한 어머니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월의 고단함이 조금은 풀려 내려오는 듯했다. 순자 씨가 옆 테이블에서 두 사람을 지켜보다가 살짝 미소를 지었다. 오래된 친구로서 그녀는 이 장면이 얼마나 귀한 순간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사이에 오해가 풀리는 순간, 그 어떤 화려한 말보다 손을 잡는 한 동작이 더 큰 울림을 주지 않나요? 지금이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잠시의 침묵이 지나고 두 사람 사이엔 따뜻한 공기가 흘렀다. 민호 씨는 다시 한번 어머니를 바라보며 다짐했다. 앞으로는 내가 어머니 곁을 지켜야 한다. 더 이상 혼자 힘들게 하지 않겠다. 그러나 그 따뜻한 공기 속에서도 작은 불안이 남아 있었다. 영숙 씨의 마음 속에서는 이 아이가 과연 끝까지 나를 지켜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민호 씨의 마음 속에서는 소정 씨와 어머니 사이의 벽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동시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잔잔한 음악은 계속 흘렀지만 두 사람의 마음 속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매듭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매듭은 머지않아 다시 팽팽히 당겨질 운명이었다. 짧은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일요일 오후 민호 씨와 소정 씨, 그리고 영숙 씨가 함께 신혼집을 보러 나갔다. 부동산 사무실 창가엔 햇살이 비쳤지만 실내 공기는 서늘하게 얼어붙어 있었다. 중개인이 집 구조와 조건을 설명하자 소정 씨는 곧바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여기면 딱 좋겠어요. 계약 바로 진행하죠. 목소리는 단호했고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 순간 영숙 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런 큰일은 조금 더 생각해보고 결정해야지. 서두를 필요 없어. 그러자 소정 씨의 얼굴에 짧은 미소가 번졌다. 그러나 그 미소 뒤에는 얇은 냉기가 숨어 있었다. 어머니, 앞으로는 우리 부부만의 집이잖아요. 어머니 의견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저희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민호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히는 듯 가슴이 뻐근해졌다. 소정아, 그런 말은 그는 서둘러 말을 끊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영숙 씨의 눈빛이 단단히 굳어졌다. 사무실 안에 놓인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공기마저 팽팽해졌다. 중개인은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를 정리했지만 세 사람 사이의 대립은 더 선명해졌다. 너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아니? 영숙 씨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그러나 소정 씨는 물러서지 않았다. 저는 단지 앞으로 저희 둘이 살아갈 집은 저희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간섭하시면 저희 삶이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 말은
화살처럼 날아와 영숙 씨의 가슴에 꽂혔다. 마음속에 눌러두었던 불신과 의심이 한순간에 다시 고개를 들었다. 여러분, 가족이 될 사람의 말 한마디가 때로는 수십 년 쌓아 올린 신뢰를 흔들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렇습니다. 민호 씨는 어머니의 얼굴과 소정 씨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손가락을 떨었다. 두 사람 사이에서 무엇을 택해야 할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고 입술은 바짝 말라붙었다. 영숙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대신 깊게 눈을 감았다. 뜨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끝내야 할지 모른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다. 사무실 문이 철컥하고 닫히는 순간 세 사람의 관계는 다시 한번 갈라졌다. 며칠 후 민호 씨의 집 거실. 늦은 저녁 전등 불빛이 따뜻하게 켜져 있었지만 공기는 이미 날카롭게 갈라져 있었다. 소정 씨와 영숙 씨가 마주 앉아 있었고 민호 씨는 그 사이에서 불안한 시선으로 두 사람을 오가고 있었다. 어머니, 제가 너무 솔직하게 말씀드린 걸로 기분 상하셨다면 죄송해요. 소정 씨가 낮은 목소리로 시작했지만 그 말의 속내에는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기운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우리 부부의 집이고 저희가 책임져야 할 공간이잖아요. 어머니도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편하게 계세요. 저희 집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민호 씨가 곧장 손을 들며 말렸다. 소정아, 그만해. 지금은 그런 얘기 꺼낼 때가 아니야. 하지만 이미 불은 붙어 있었다. 영숙 씨는 차분하게 소리를 꺼냈다. 그러나 그 속엔 억눌렀던 감정이 그대로 실려 있었다. 너가 말하는 그 집. 그 집은 내 손으로 일군 거다. 새벽부터 밤까지 손에 굳은 살 박히도록 눈물 삼키며 모아온 돈으로 세운 집이다. 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나는 그 집을 믿을 수 있는 며느리에게 주고 싶었다. 그런데 너는 지금 당연한 듯 요구만 하고 있구나. 소정 씨의 얼굴은 굳어졌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녀가 또박또박 말했다. 어머니,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제 미래를 지켜야 하니까요. 그 말은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았다. 영숙 씨는 손바닥을 무릎 위에 세게 눌렀다. 미래, 너가 말하는 미래가 그렇게만 보이니? 내 아들이, 내가 지켜온 삶이 내겐 그저 집 한 채로만 보이냐?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엔 뜨거운 눈물이 차올랐다. 민호 씨는 머리를 감싸주며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다. 제발 둘 다 그만해. 제발요. 그러나 말리는 목소리조차 허공에 부딪혀 부서졌다. 여러분, 이렇게 억눌린 감정이 한순간에 폭발할 때 가장 깊은 상처가 드러나는 법입니다. 지금 이 거실이 바로 그런 순간이지요. 영숙 씨는 마침내 참아왔던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다. 나는 내가 내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해 주길 바랐다. 그런데 내 입에서 나오는 건 권리, 명예, 간섭뿐이구나. 그런 마음으로 내 아들 옆에 설 자격이 있니? 순간 거실 공기는 얼어붙었다. 소정 씨는 입술을 깨물며 시선을 돌렸고 민호 씨는 차마 누구의 손도 붙잡지 못한 채 주저앉았다. 그날 밤 집안에는 아무도 쉽게 깰 수 없는 깊은 침묵이 내려앉았다. 그날 이후 집안 공기는 한층 더 무겁게 가라앉았다. 며칠 동안 서로 마주 보기를 피하던 시간 끝에 마침내 영숙 씨는 결심을 굳혔다. 저녁 무렵 작은 방에서 불을 끄고 앉아 있던 그는 손에 오래된 가계부를 펼쳤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민호 등록금이라는 글귀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그의 가슴은 뭉클하게 저려왔다. 그러나 동시에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생각이 마음을 짓눌렀다. 거실로 나온 영숙 씨의 눈빛은 단단했다. 민호 씨와 소정 씨가 나란히 앉아 있었지만 분위기는 이미 얼어붙어 있었다.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서며 담담하게 입을 열었다. 민호야, 그리고 소정 씨. 오늘은 내 마음을 분명히 말하려고 한다. 민호 씨가 놀란 눈빛으로 어머니를 바라봤다. 하지만 영숙 씨는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내 평생의 세월을 바쳐 이 집을 지켜왔다. 그 집은 내 땀과 눈물로 일군 결실이다. 그런데 그 결실을 당연히 요구하는 사람에게 줄 수는 없다. 소정 씨가 움찔했지만 곧 침착한 얼굴을 유지했다. 어머니, 제 의도가 그렇게 비쳤다면 죄송하지만 그러나 그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아니, 영숙 씨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끊었다. 나는 공동명의 요구도 받아들일 수 없고 이런 마음으로 내 아들과 결혼하겠다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 오늘부로 이 결혼은 없는 일로 하겠다. 순간 민호 씨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다. 어머니, 잠깐만요.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면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러나 영숙 씨는 흔들림이 없었다. 민호야, 내가 이해 못해도 괜찮다. 하지만 나는 내 아버지가 남기고 간 빚을 혼자 갚으며 널 키웠다. 그리고 지금 이 집을 지켜왔다. 그 집을, 그 삶을 진심 없는 사람에게 넘기고 싶진 않다. 거실은 무겁게 가라앉았고 누구도 쉽게 말을 이어갈 수 없었다. 여러분, 결단의 순간은 늘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가장 단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금 영숙 씨가 내린 결심이 바로 그렇습니다. 소정 씨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민호 씨는 눈물을 흘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어머니를 붙잡으려 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결연했다. 그 순간 세 사람의 관계는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갈림길에 들어섰다. 결혼 이야기가 무산된 지 며칠 뒤 민호 씨는 우연히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발신자는 소정 씨의 지인이었다. 민호 씨, 미안하지만 꼭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사실 소정 씨가 이번 결혼을 서두른 건 어머님 건물 때문이었어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의미는 너무도 컸다. 민호 씨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었다. 그는 바로 휴대폰을 꺼내 과거 메시지들을 다시 읽어내려갔다. 빨리 계약했으면 좋겠어. 앞으로 우리 둘만의 집이니까. 평소 당연하게만 들렸던 말들이 이제는 전혀 다른 빛깔로 다가왔다. 그날 저녁 그는 친구에게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다. 야, 너 모르는구나? 소정 씨, 병원에서도 다 얘기했대. 이번에 결혼하면 확실히 기반이 생긴다고. 다들 집 문제 때문이라고 하더라. 민호 씨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어머니가 말없이 흘린 눈물, 그리고 결혼을 단호히 거절했던 이유가 비로소 선명해졌다. 그는 한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한참을 주저앉았다. 잠시 후 집으로 돌아온 그는 어머니를 마주했다. 영숙 씨는 소파에 앉아 조용히 TV를 보고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단단했다. 민호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제가 이제야 알았어요. 소정 씨가 정말 집을 노리고 접근했던 거였어요. 영숙 씨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뜨며 짧게 말했다.
이제라도 알았다면 다행이다. 그 목소리엔 슬픔과 안도, 그리고 지독한 고단함이 뒤섞여 있었다. 여러분, 진실은 늘 가장 아픈 순간에 드러나지만 동시에 그 아픔이 관계를 새롭게 세우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민호 씨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고 목소리는 떨렸다. 어머니, 저는 왜 이렇게 늦게 깨달았을까요? 그동안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영숙 씨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괜찮다. 너라도 진심을 알아줘서 다행이다. 세상에서 가장 큰 건 재산이 아니야. 믿음이야. 그걸 잃으면 모든 걸 잃는 거다. 민호 씨는 흐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 깊은 벽처럼 가로막혔던 오해가 서서히 무너져 내렸다. 파혼 소식이 전해진 후 처음에는 주변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다. 안 됐다는 동정과 그래도 결혼은 해야지라는 수군거림이 오갔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상황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소정 씨의 속내가 드러나면서 사람들은 오히려 영숙 씨의 선택을 칭찬하기 시작했다. 역시 영숙 씨답다. 눈이 정확해. 괜히 평생 고생한 게 아니야. 보는 눈이 있어. 시장 사람들 사이에서 그의 명성은 더 높아졌다. 그러던 중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다. 영숙 씨가 어렵게 지켜온 건물에 새로 들어온 가게들이 대박이 난 것이다. 임대 수익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건물 가치는 예전보다 훨씬 높아졌다. 부동산 중개업자조차 감탄하며 말했다. 사모님, 요즘 이 지역이 각광받습니다. 건물 가치가 2배는 올랐어요. 민호 씨도 직장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아 성과를 냈다. 상사의 인정을 받아 승진 소식까지 들려왔다. 그는 회식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저는 어머니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머니가 제 진짜 버팀목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호 씨는 환하게 웃으며 어머니 앞에 섰다. 어머니, 안 좋은 일이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큰 복이 굴러 들어오는 것 같아요. 영숙 씨는 잔잔히 웃었다. 봐라, 믿음 없는 인연은 붙잡을 필요가 없는 거다. 버릴 건 버려야 새 길이 열리는 법이야. 여러분, 인생에서 때로는 끊어내야 할 것을 끊어낼 때 오히려 새로운 길이 열리곤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바로 그 증거 아닐까요? 그날 밤 영숙 씨와 민호 씨는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다. 소정 씨와의 인연은 끝났지만 대신 믿음과 성실로 세운 길이 더 크게 열렸다는 사실이 둘 사이를 더욱 단단히 묶어주고 있었다. 어머니, 앞으로는 제가 더 열심히 살게요. 더 이상 어머니 혼자 고생하게 두지 않겠습니다. 그래, 이제야 내가 진짜 어른이 된 것 같구나. 따뜻한 웃음이 거실을 가득 채우며 두 사람의 삶은 새로운 출발을 향해 나아갔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때로는 잃는 것이 곧 얻는 것이라는 걸 이 이야기를 통해 느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